너 자식을 알라.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 주목하세요. 필승 공부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거든요. 9개월 독학해서 사법시험을 패스한 전설적인 공부법의 주인공 이윤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아유, 공부만 잘하신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9개월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게임에 빠져서 대학까지 제적당한 상태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제가 이제 4학년 때 제적을 당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학교 사실 수업을 많이 좀 안 듣고, PC방이나 만화방 가고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출석을 이제 오늘 한번 수업을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제 이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제적된 상태? 그래서 제가, 교수님 왜 저기, 제 이름 왜 안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적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제적 당했다는 거를. 그 사실을 모를 정도까지 학교와는 거리를 둔 상태. 네, 그랬습니다. 와, 그랬는데 9개월 독학해서. 네.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에듀소스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제가 학교를 이제 다닐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떤 기존의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국의 공부법들을 좀 많이 모아서 이렇게 분석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경건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오늘 좀 현명하게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시험에 좀 합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그야말로 그 유명한 공부법을 분석해서 그 공부법을 적용해서 네.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서 공부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분석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지.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네, 충분히 뭐 일리가 있으신데요. 기가 막힌 질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분석이 무슨 저 미국만 한 것도 아니고 영국 뭐 다 하셨다며. 다 외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더 하지. 네, 이게 말씀이 맞는데 그쵸? 다만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맨 땅에 헤딩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략집이라는 게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근데 좀 게임에도 천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거를 제가 그대로 따라하면은 한 1, 2년 걸려도 못할 것들을 한 3, 4일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략집을 찾기로 이제 결심을 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분석 기간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게 오래 초기에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오래는 안 걸렸고요. 음. 집중적으로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것들 다 이제 모으고 그다음 일본 책 같은 것들 사실 이제 공부법 분석한 건 9개월 내내 했지만 근데 집중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거는 한 일주일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것만 계속 하니까 복사하고 모으고 그다음에 자나깨나 이제 화장실에도 제가 그걸 다 복사해서 두고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법만 계속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수집하고 이러는데 네네. 뭐 일주일 조금 더 걸렸고 네,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그냥 9개월 내내 공부와 동시에 동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리가 있는데. 아니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신뢰가 가는 어떤 외모예요. 네. 머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상당히 고든 느낌의 머리는 제가 직접 하셨던데. 아니 그래서 신뢰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공부랑 합격하는 공부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부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태도에 관한 부분이 좀 기존에 혼용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분들이 우리 만화라든지 뭐 영상 매체에서 보면은 갑자기 머리에 띠를 묶고 맞아요. 그다음 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거의 눈에 불꽃이 튀는 그런 거지만 실은 그런 태도적인 문제보다는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낼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방법은 우리가 조금 덜 봐왔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뭐 선비라든지 이런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각광을 받았고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좀 배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네. 합격하는 공부법 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땡땡땡 뭔지 모르겠지만 뭐부터 하라. 이거 우리가 좀 맞춰봐야 되는 거군요. 네.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 아니
기도부터. 네.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네. 중요합니다. 또 네. 신과의 교감 네. 신과의 교감.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죠. 네. 마지막 시험 칠 때까지. 그 부터하라는 아니구나. 네. 기출 분석? 와. 비슷해요? 네,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개가 요소입니다. 분석입니다. 분석. 아까 이제 뭐 기출 분석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분석이 돼야만 이제 뭐 출제자 의도도 파악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우리가 기존의 네. 어떤 공부가 그저 열심히 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히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공부 안 하면 야, 너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공부법, 접근법 자체는 어느 시험이나 거의 같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하나요? 개념을 먼저 개념을 먼저 보시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정말인가요? 문제집부터 그냥 문제집을 풀어버렸어. 그냥 보통 저도 풀었던 것 같은데. 운전면허 시험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개념부터 봐야죠. 무슨 얘기세요? 왜 둘만 웃고 계신 거예요? 개념부터 보셨어요? 저는 도로교통법부터. 오. 네. 아이고, 이거 예, 문제집부터 맞습니다. 봤던 문제집부터 것 같네요. 아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도 80점 정도를 넘으면 합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금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걸 좀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라든지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를 수험생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만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당락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뭐 너무 좀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공부할 때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요. 통계랑 난이도를 먼저 그냥 빈도랑 난이도를 조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5년 이상 한 번 나오는 문제는 C급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2, 3년에 한 번 나온다. 그럼 이제 2년에서 4년 정도 B급입니다. 그 다음 매년 나오는 문제 A급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A급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정복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남을 때 C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공부를 잘 이제 조금 못한다, 뭐 내지는 아직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C든 B든 그냥 닥치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딱 너무 어려워도 공부 안 되지만 막상 시험을 쳤는데 공부한 게 안 나온 거예요. 이럴 때도 굉장한 좌절감을 좀 맛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출제 어떤 빈도,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모아서 그걸 한번 좀 분석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먼저 좀 버리는 게 분석의 가장 큰 의미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출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겠군요. 당연합니다. 네. 기출 문제가 이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이건 확률의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라는 건 말하자면은 공신력이 가장 높은 출제 기관에 어떤 공표된 문제다 보니까 그게 없다면은 그냥 강사님들 문제집을 모조리 사요. 뭐 한 2, 30만 원치를 되겠죠. 그럼 또 이제 뭐 교사님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1년 더 하면 한 1,500 더 들거든요. 그래서 맞네요. 그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사서 모든 문제집에 다 실린 그것들을 한번 포스트잇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구나.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문제집에만 실린 것들을 B, C 이렇게 또 나눠서 거기서 또 A, B, C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저 변호사님 사법시험 보실 때 네. 그 문제집 다 샀어요? 네, 저는 다 샀죠. 저는 보지 않는 것까지 싹 다 사서. 진짜?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거를 다 못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네. 발 밑에다가 넣어뒀어요. 이거는 한번 그냥 빨리 이제 나오는 것만 분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만 실린 문제들만 찢어가지고 다 끼운 후에 나머지는 그냥 발 밑에다 넣어뒀습니다. 왜냐면 사람 마음이 뭔가 이거 꼼꼼하게 안 보면 불안해라는 게 생기잖아요. 수험생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에 안 띄는 곳에 이렇게 스크랩만 딱 하고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실제로 그 적용하신 방법이네요. 저는 적용한 방법과 네. 그다음에 소개된 방법들 교집합만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 수능 만점이나 내신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분석을 통해서 목표 점수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때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님 저는 수능 만점이 목표인데요. 라든지 뭐 내신에서 98점을 받아야겠다 이러면은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난이도라든지 확률을 따져봤을 때 A와 B를 먼저 공부하고 C까지 한 학생이 점수를 많이 받겠죠. 근데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버리면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난이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런 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마다 정답률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의 학생들이 맞히는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정도 감은 좀 생기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더라도 공부의 순서를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우리 전교 1등 소리님 나왔을 때도 네. 중요한 것부터 먼저 쭉 해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이게 공통점이 있네. 이 전문가들은 네, 공통점이 있어요. 소린 TV 구독자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네, 거기 저는 어머, 나 그냥 던졌는데 진짜예요? 네, 모든 공부법 채널 다 구독하고 있고요. 그분의 공부법들도 다 분석을 해뒀습니다. 와. 그래서 그게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한 것들입니다.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저 그냥 뱉었거든요. 네, 이분 잠깐 좀 숨 쉬시라고 그냥 뱉은 건데 네 실제 구독자시고. 네네. 소린 TV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내신 전문이시고요. 오.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구체적인 스킬 위주로 설명을 어머, 좀 어머, 해주면서 어머. 그 다음에 조금 조용하게 말을 하면서 멘탈을 좀 잡아주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예. 있습니다. 네. 어머, 나 이 양반 저기 에듀소스 작가 같아요? 와. 완벽하게 알고 계시네. 네. 구독하고 대박입니다. 있습니다. 와, 네. 변호사님께 정보 얻으면 되겠어요. 아니 진짜 점점 믿음이 가는 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제가 다 분석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뒀기 때문에 와. 그 중에 이제 뭐 특정 사람만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건 너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못했던 분이 이 방법을 통해 잘했다고 하는 게 누구나 썼다고 하면 그거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좀 귀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 자, 정말 점점 믿음이 가는 네. 우리 변호사님하고 함께하는 무조건 합격하는 능동적 공부법. 두 번째는 뭐뭇을 먼저 보고 공부하라. 힌트는 운전면허 시험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아니라면서. 문제지랑 관련이 있겠군요. 네, 문제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지? 맞습니다. 정답이 답지입니다. 어머. 역시. 아니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되게 의외시죠? 해설지를 먼저 보라고? 아니 네. 여기 나오신 분들 대부분 답지를 빨리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외국과 그 다음에 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부를 좀 잘하신 분들이 쓴 합격기나 수기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보이는 게 내가 뭔가 뭐 천재가 아닐 때는 남이 만들어 놓는 방식을 그대로 일단 흡수를 하고 이후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것들 우리가 뭐 답지 보지 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답지를 먼저 보면서 그 정석의 풀이 방법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게 우리나라는 입력과 출력을 공부할 때 많이 안 나눕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많이 안 나누고 그저 예를 들어 인풋할 때는 답지를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지식을 넣을 때는 남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할 때 넣어야 돼요. 근데 아웃풋 할 땐 내가 머릿속에 든 기억을 가지고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풀어내야 정답이 나오는데 이때는 답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을 때는 풀이 과정까지 다 집어넣고 선생님들도 사실 학교에서 풀이 과정을 많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생물 같은 것들은 사실 풀이 과정이라는 게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뭐 1918년도가 예를 들어 뭐 그 3.1운동 한때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두 개만 딱 비교하는 거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지식 비교 형태가 아니라 전형적인 풀이법이 머릿속에 존재해야만 내가 이걸 접근을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것들 이렇게 x끼리 모아가지고 두 개 나누지 않나요? 괄호로 묶은 후에 x를 0으로 만드는 걸 답으로 내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내가 뭐 인수분해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풀이법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걸 수업을 통해 배우든 해설지를 통해 배우든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인풋할 때는 해설지를 먼저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할 때는 해설지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험장에서 내가 해설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네. 이걸 나누는 게 너무 공부할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요거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나요? 해설지.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거는 인지심리학, 뇌과학적인 근거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앉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낄 때 내가 하기 싫다라고 되거든요. 이게 에이킨슨의 성취동기 이론이라는 건데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울 때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해설지부터 보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요 문제 요렇게 푸는구나. 요거 답이 이렇구나. 해서 이거를 내가 완전히 외우면서 그냥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은 할만하네라는 마음이 점점 이제 동기를 올려주는 거죠.
이후에 교과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 보고 문제 풀고 해설지를 보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설지 먼저 보고 문제를 봐서 아 이게 답이구나 맞힌 후에 마지막에 교과서를 보고 지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시험이 빨리 되시고 원하는 대학 가신 분들 보면은 인터뷰에 이런 문맥 어떤 함축적인 의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주루이 벤교호라고 해서 이제 교활한 공부법 또는 파라슈트 공부법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원하는 지점까지 바로 간다. 미국에서 이제 다이렉트니스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좀 말하자면 일종의 비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어차피 뭐 내가 정답을 많이 맞히려면 정답을 많이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법인 거죠. 아니 그러면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그냥 아닙니다. 개념이 너무 중요하죠. 개념 먼저 하고요. 요거는 말하자면은 영어 독해가 제일 중요해라고 했을 때 단어나 알파벳은 알고 있어야죠. 요런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된 상태에서 네. 문제를 풀이할 때 네. 해설지부터 보고 네, 맞습니다. 문제 보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개념 살펴본다. 네. 하나만 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사실 해설지가 뭐냐면요. 교과서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모아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설지를 보고 아, 요게 시험에 나오는구나라고 한 다음에 교과서를 딱 읽으면은 약간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딱 보여요. 그래서 아, 요 부분은 조금 덜 해도 되겠네. 이런 식의 내가 강약 조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이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야,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슬슬 또 빨려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희 많은 선생님들이 출연하셔서 특히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절대 답지 먼저 보고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그러면 지금 전쟁인데요. 전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답을 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수업 들을 때 선생님 풀이법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음성보다 활자가 훨씬 기억에 용이합니다. 이게 훨씬 시각적인 정보들이 머리에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이외의 범위의 것들 이런 거는 해설지 딱 보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거는 지식을 입력하는 데 한정이 됩니다. 풀이법을 배울 때만 해설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 때 이때는 해설지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충돌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공부법도 이제 인투이션이라고 해요. 직관적인 공부법이라고. 천재들을 보면은 막 개념 하나 가지고 문제를 다 풀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진 않고 내가 유형별로 어떤 요거는 대충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하는 머릿속에 집합이 존재를 해서 창의적이다 내지는 뭐 직관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개념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이 이걸 어떻게 풀었더라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해요. 기존의 걸 어떻게 바꿔야겠다. 수학 문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내가 창의적으로 풀자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풀이법에 한번 끼워 맞춰보자라는 사고가 사실 거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유튜버분들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를 봐도 그 사고 과정들이 녹아있다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라든지 시각 틀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방법을 진짜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공부해봐라 어떻게 지도를 주로 하세요? 제가 이제 상담이라든지 일대일 지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똑같이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루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아까 교과서 먼저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개념 알려면 교과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만 처음에 그 교과서의 앞부분에 목차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지식이라는 거는 뼈대를 가지고 있어서 목차를 읽고 내 식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읽으면 돼요. 여기다 목차를 복사를 하거나 왼손에 끼우고 개념 부분만 쭉 읽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웬만한 해설지를 다 읽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리는 게 처음에는 기본적인 어떤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를 하나 구입을 해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통적인 거.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차를 펼쳐놓고 거기 해당되는 개념 부분만 쭉 읽어봐라. 보통 이게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면요. 이러면 이제 해설지를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뭐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이제 해설지를 먼저 읽는 거죠. 읽고 여기도 이제 3단계 정도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답만 봐야 돼요. 답만. 왜냐하면 너무 한 번에 다 공부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게 답이네. 이게 맞춰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세종대왕이 업적 이러면은 개해약조? 완전 지편전 협파? 지편전 협파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문구가 나오면 답이라는 게 사실 가장 쉬운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식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답이 안 되는 지문들도 한번 봅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읽는 역순으로 저는 공부법을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이게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또 그 다른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버리는 또 이야기는 아니네요. 아, 그렇진 그렇죠? 않습니다. 네, 함께 가는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순서나 뭐 방식이 살짝 좀 차이가 맞습니다. 나는 거네요. 괜찮은데요? 네. 네. 결국에 공부라는 게 네. 내가 독특하면 안 되고요. 네. 독특하다고 할 때는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고 거기서 방법이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거지 나 혼자 막 뭐를 해버리면 결과가 정말 엉뚱하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해설지 먼저 보고 공부하라가 아예 개념 이해 전혀 없이 하라는 게 아닌 그거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살짝은 개념이 네.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맞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때는 해설지 먼저 보는 맞습니다.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 땐 또 해설지 말고 문제부터 푼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슬슬 이해가. 약간 어그로 끄는 형태의 이야기. 뭐 워낙 저도 저 영업 유튜브를 하다 비밀인데, 보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네. 아주 좋은 어그로예요. 네. 네. 해설지 먼저 봐라. 건설적인 어그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건설적인. 건설적 어그로. 건어입니다. 건어에 네. 건어.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모든 말을 네, 모든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사님들이 요즘 거의 뭐 전성기신 것 같아요. 특히 인간 강사님들. 학생들이 여기다 의존도가 되게 심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사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와우. 네. 바로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믿지 말. 의심하라. 모든 말을 의심하라. 의심하라. 네, 지금 이제 종전에는 사실 요즘에는 너무 의존도가 심해져서 제가 이제 우리 때는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약간 그 꼰대가 돼버려서 라떼. 네, 라떼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말이 되지만 사실 뭐 예전에는 인강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런 뭐 기술이 안 발달해서 그렇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때도 선생님들 계셨고 뭐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저희 시대는 테이프 시대인데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게 태도가 내가 다른 사람 말을 검증을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훨씬 지식 수준이나 경험이 연륜이 높으시기 때문에 존중은 해드려고 존경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수험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부입니다. 수험 전문가라고 하면 요 방금 말을 대입해보면 내 인생의 일부의 전문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게 남이다? 이것보다 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이 맞을까? 끊임없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 나와 했을 때 안 나오면 어떡하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법시험 치는데 어떤 분이 같은 학교 분인데 우연히 이제 같은 시험장에 치게 됐어요. 근데 나오면서 야, 그 강사가 얘기한 거 안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그걸 검증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1, 2년 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분의 말을 신뢰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꼭 검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그로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검증 어떻게 해요? 네, 검증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믿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출제위원님들께서 야 여기서만 낼 거야. 이 형식으로 낼 거야. 내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실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뇌피셜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제 강사님들이 지금이야 이제 많이 기반을 잡고 일타 강사 되고 이러셨지만 저희가 인터넷 강의가 시작하던 시절이거든요. 이때는 다 기출 분석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내가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분한테 부탁한다는 느낌이 돼야지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부족한 거를 강사님께 듣고 비교해보는 훈련을 자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규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좀 우리가 의심해도 됩니다. 네. 너무 좋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뭐 머리 스타일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해서. 저분이 과연 믿어도 될 이야기인가 지금. 네. 아주 좋은 자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이 기출 분석을 할 때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요건 제가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한 수능 만점자분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만점자분들 인터뷰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신문 쪽에 보면은 나는 기출문제 너무 많이 봐서 다 외운다 이렇게 한 분 있어요. 한 6년 정도 전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
22년도 수능 여기서 만점 받으신 분도 기출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빈도로 나오고 여기 전형적인 풀이법이 뭐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시험 문제는 두 종류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는 문제만 공부해서 점수가 안 올라가요.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응법,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행동지침이 있어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점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응 매뉴얼은 통계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이런 문제가 2년에 한 번 나왔고 이런 유형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참치, 그다음에 뭐 오징어, 고등어, 독수리 이러면 답이 뭘까요? 지문이 요 선지가 4개가 나왔어요. 참치, 갈치, 고등어, 그다음에 독수리. 답은 뭔가요? 독수리. 그렇죠. 문제를 몰라도 맞히실 수 있죠. 그다음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선지들끼리만 봐도 관계를 내가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기출을 보는 가장 큰 이유고 문제 먼저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 원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내년에 문제를 또 봤더니 내년에는 뭐 고등어, 그다음에 갈매기,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상어, 뭐 그다음에 또 바다생 가오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갈매기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근데 공부를 조금 덜한 분들은 센스가 없는 분들은 갈매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리가 어떤 모양인지, 뭘 먹는지 이런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 여기서 출제 의도는 어류랑 조류를 너 구별할 수 있니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였어요. 문제를 통해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제자 의도 아까 우리 승장 체육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환경부장.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3번을 얘기했어요. 아까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좀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편집을 해? 이 좋은 포인트를 어떻게 편집합니까? 신뢰도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실만한 분 이거 무조건 나가요. 의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환경부장님께서 그 출제자 의도라 했는데 방금 그게 너무 출제자 의도 분석이 딱 되는 거죠. 아, 요걸 묻는구나. 나는 요 선까지만 공부하면 되겠다. 알 수 있게. 그 말씀이군요. 네. 그런 의심. 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